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뭐 6.9배 아쉽긴 하지만은 5.9배 하고 그 다음에 그저께 또 투역배 가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저께고 이게 어제 거니까 이거 보시고 그 결대로 가는 경기들은 계속 가는 거고 신기하죠. 이것도 다드스 오버 했으면 오버 먹을 수 있었던 경기인데 오늘은 다드스는 결국 해줬습니다. 먼식 홈런 치면서 주간 같은 경우는 어제는 먹었고 오늘은 좀 진행 중인데 지금 한 팀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새 조합으로 만들어 보았고 갈 경기들 좋은 거 많으니까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풋배시 어서 오시고 자 한번 가볼게요. 마이애미하고 콜로라도는 지금 3경기째 협조 잘 해주시고 안 가고 있죠. 승배 굳이 갈 이유 있나 없나? 좋나 그만큼 똥배 아니더라도 똥배라도 좋나. 근데 뭐야 요번 시즌 콜로 언더 자체가 없다는 거지 맞지? 그건 이제 칸트릴도 없고 이제 설명할 것 자체가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당이 좋아도 메리트는 없다. 프리랜드든 칸트리든. 왜? 칸트리는 원래 콜로라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도 참 근본이 없는 게 10승 11승을 지금 마이애미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건 다득점밖에 없겠죠.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신시하고 미러키. 신시 같은 경우는 오늘 미러키가 저 밑에 보이시지만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후반이 좀 딸려가지고 6.9배는 안 됐거든. 5.9배는 되고. 근데 이걸 보면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있잖아. 어떤 걸 느껴노? 너는 안 하네. 너는 안 해. 어떤 걸 느껴노? 언더 가봐도 된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지. 응? 신시는 역시 언더 제조기구나. 근데 뭐 에보트까지 나와요. 그러면 승도 좋겠지만은 언더가 더 좋겠지. 미러키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3일 경기도 그랬어요. 확실히 신시가 오바도 낼 줄은 아는 팀이긴 하지만 언더도 상당히 우리가 잘 뽑아 먹었었다. 근데 지금 오늘 좀 뭐 잡아놨어? 9.5 잡아놨지. 이거는 신시가 우리 갔던 그런 언더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에버트가 아직도 패가 없고 거의 공 자체가 손을 못 대는 그런 수준의 지금 공을 가지고 있어. 1패가 없다는 게 1.7대고 지금 탈삼재는 가면 갈수록 공의 구위가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야. 맞죠? 미러키도 뒷심이 약해가지고 오늘 못 간 거잖아. 왜? 신시도 점수를 많이 벌리지 못해서 계속 허부적거리고 출루 나가는데 죽고 그랬었거든. 그러면은 신시랑 미러키 이런 걸 찍을 필요가 없고 그냥 9.5를 주면 제가 얘기했잖아. 원래 9.5는 메이저리그는 그래도 9.5 받는 팀들은 9.5 하는 확률이 한 80% 정도 높다. 근데 올해는 언더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또 좋았던 팀이 어디야? 템파베이도 있지만 신시내티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굳이 뭐 에버트가 좋아도 에버트 신시의 매량 메리트는 크게 없다. 오히려 저득점 쪽으로 메리트를 더 가져가줘야 된다. 어차피 8.5라고 생각하는데 9.5면은 나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미러키 같은 경우도 확실히 후반에 뒷심 딸려갖고 지는 경기도 있고 마킹 밑줄 미르님 추천 어,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런 경기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이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보선하고 천사 보세요. 저는 배트맨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 오늘 천사 또 이겼어요. 근데 제가 천사 경기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있어. 느느나야 내가 편하게 이긴다고 얘기는 안 했어. 접전 끝에 이긴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나?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 내가 편하게 천사 옆에 2번 갔잖아.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가고. 근데 접전 나오면서 간댔지. 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리고 소리아노도 에인절스에서는 좋은 선수가 맞긴 하지만 딴 팀에 봤을 때는 1선발 치고는 많이 약하죠. 그리고 지올리토는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 맞죠? 그 다음에 보스턴도 다득점 말고는 솔직히 투수 갖고 강점을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자가 볼티처럼 애틀란타처럼 죽어버리면 아니면 폭발력이 떨어지면 뭐야 메리트가 없는 팀이 돼버린단 말이야 순식간에. 맞지? 그래서 뭘 가는 게 맞다? 에인절스 역배랑 이것도 저득점 컬러로 가는 게 맞다. 왜? 에인절스도 기본적으로 근본이 엄청 있는 팀은 아니야. 에인절스 어제 가고 지금 안 갈 이유는 없어. 왜? 보스턴이 그거 가지고 2번 진 거기 때문에. 왜? 에인절스가 연승을 탈 때도 다저스 할 때 안 갔어. 솔직히 말해서 난 키쿠치 그 한 번 때 갔어. 근데 키쿠치가 지금 2번 잘해버리자.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오늘 키쿠치였잖아. 맞잖아.
근데 불안은 하는데 리드를 해서 계속 갔었다 얘가. 키쿠치가 맞은 게 아니고 불펜이 맞은 거야. 맞죠? 그 마지막 간 에인절스 가고 그 다음엔 안 갔잖아. 그러면 확실히 키쿠치가 반등을 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계속 나오죠. 2번 나왔거든요 벌써. 내가 간 것만 해도 지금 2번이다. 오늘 키쿠치 아니긴 하지만. 그럼 에인절스 가든지 저득점 가는 게 맞단 말이야. 왜? 키쿠치는 솔직히 말해서 세이버로 복귀를 해야 돼. 제구에 엄청 그게 뭐야 메리트가 있는 선수란 말이야. 그제? 근데 그것도 이제 불안 꾸역꾸역 했다는 거는 보선이 평소답지 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몬스터월 효과도 있는 것 같아. 홈런 타구들이 뭐 담장에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 그래서 계속 오늘은 뭐 천사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천사 루틴으로 가는 게 맞다. 천사 옆에 루틴으로 가는 게 맞고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키쿠치가 이겨내고 지난번에도 이겨내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보선은 제가 왜 못 가냐고 얘기했냐면 연승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에인절스는 못하긴 못해도 연승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신시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피치하고 휴스턴은 뭐 거스터 정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갈 때만 가고 별로 메리트는 없는 팀이죠. 그 피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버랩 보나 언더랩 보나? 피치는 뭐 어떤 위주로 좀 보고 있노? 거의 뭐 승패는 찍지도 않는 팀이지. 뭐 가는 거예요? 거의 저득점 가는 부분들 아니야? 그죠? 그래서 휴스턴하고 저득점 가면 되는데 거스토는 그나마 휴스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카드고 실제로 득점 지원도 좀 되는 편이고 피치 갈 이유는 일단 없고 배당 측정도 괜찮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휴스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휴스턴 이기니까 어떻게 돼? 그래도 마인을 하잖아요. 꼭 마인을 해 보면은 경기들 보면 맞죠? 그래서 나는 많이 가는 팀은 아니죠. 성적이 대비했을 때. 근데 이제 거스토라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아예 선택지가 좀 없고 별로 비추천하고 싶은데 거스토고 피치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배당이 1.6대 나왔을 때는 생각해봐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승은 오늘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8.5든 7.5든 오버 보지는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만 딱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워싱하고 C컵은 배당이 상당히 잘 빠졌다. 안 갈 이유가 딱히 없다. C컵이 지금 점수대가 개 하이잖아. 9점, 뭐 7점, 11점, 7점, 8점. 근데 그게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리고 지금 요번 시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 뭐 팀을 바꾸면서 완전 이 달라진 선수들이 있잖아. 케이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컵스에 있는 보이드야. 원래 컵스는 선발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뭐 몇 번 하다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보이드는 계속 지켜보는데 탈삼진 탄력이 붙어서 공이 좀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더라인도 짝짝짝 맞아서 이거 끝에 들어가는 이런 제구까지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이드에 대한 피칭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왜? 디트 보이드는 그냥 그런 저런 선수였어. 그래서 언급할 것도 없고 너무 뛰어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유망주에 그냥 하는 그런 동천알배님 투수였단 추천 말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컵스라는 거는 투수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안 갈 이유가 없지. 왜? 워싱턴이 아무리 타격점을 따라가고 점수를 낸다고는 해도 실제로 뭐 애리조나한테 11대 7도 이기고 9대 7도 이기고 9대 3을 이겨서 비슷하게 주긴 하지만 고어라든지 파커라든지 어빈이라든지 이런 투수는 특히 고어는 이번 시즌 활약도 하지는 못했고 작년보다는 나아진 이런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왜? 워싱턴이 핵 고득점 찍어서 이겨야 되는데 솔직히 애리조나는 이겼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승리 비중이 안 높단 말이야. 마치 마이애미가 오버를 많이 하는데 승을 못하면 마이애미 옆에는 많이 안 가고 메리트가 없듯이 오버에만 메리트가 있듯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득점 경기 나오면 워싱이 히로같이 승리 비중이 딴 팀보다 떨어지겠죠. 왜? 다득점 믿고 가는 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다? 컵스 승도 볼 수 있고 오버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워싱턴이 만약 역배가 보이더라 하더라도 조화까지는 항상 못 가는 거는 뭐야? 결과를 못 내기 때문이죠. 해결을 못 하기 때문이지.
다득점을 많이 내면 개싸움이 되면 강팀한테도 어쩌다가 한번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 야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 팀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이애미 역배라든지 워싱턴 역배라든지 이걸 조합까지 이 많은 경기 중에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양키스하고 클리블, 양키스가 1.4의 슈미트가 나오고 클리블랜드는 2.37에 오티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굳이 승패를 안 찍고 싶어요. 가져갈 거면 그냥 다득점, 여기도 칸에도 다득점만 써놨지만은 보통 이런 경기는 이제 뭐 클볼도 지금 타격점이 확실히 7점, 8점, 6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양키스도 옛날같이 투수 뭐 1선발, 2선발 코르테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 온리 타격점과 그 타격점이 오래 가고 그 다음에 홈런이 중요할 때 나오고 이런 부분들 보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오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언더 요소는 일단 슈미트도 없고 오티즈는 가면 갈수록 경기력 떨어지는데 뛸 수밖에 없고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단 말이야. 오티즈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딴 놈을 쓰기엔 딴 놈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한번 클리블랜드 역배나 배당 클 때 역배를 한번 노려보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오버 하나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토론토하고 필라, 지금 필라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 지금 아벨이 중요해? 형님들아. 그래도 토론토는 애슬레틱 상대로 해갖고 잡아 패고 우리가 알고 있던 토론토 다득점 내고 홈런 치고 불개주 치고 이거 나왔는데 지금 필라 만나니까 갑자기 저득점 떠나. 그러면 수아레즈든 불펜이든 그냥 지금 2.5든 그냥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거야, 필라 자체가. 맞죠? 필라는 오히려 안 좋았는데 미러키한테 역으로 대떡 당하고 5대2로 지고 6대2로 지고 맞죠? 근데 지금 토론토는 조금이라도 기대해도 토론토는 오히려 다시 저득점 받고 막히는 모습이고, 필라는 다득점 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결과가 3번 진 거 아니야, 맞지? 확실히 이런 거는 어떤 건 느낄 수 있냐면 강팀은 강팀이다. 그냥 강팀은 아니고 또 연승타면 쫙 타고 홈이든 원정이든 편차가 아예 없고 홈에서 19승 12패고 원정에서 18승 11패면은 정말 좋은 거야. 그냥 진짜 그러니까 그냥 콜로라도든 뭐든 그냥 결국은 뒤집어서 2.5 만승하는 거야. 필라를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 필라 방장 무지성 가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근데 가면 많이 가잖아. 근데 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미네소타도 그렇고 필라도. 우치에도 2번 우치됐는데 필라를 안 갈 이유가 없으니까 3번째 갔을 때 그때 경기 시작해서 그때 맞췄잖아. 맞잖아. 다른 게 경기가 안 해서 그렇지. 맞죠? 그럼 아벨이 뭐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토론토도 살아난 거지. 여기 필라랑 붙일 짬은 아니라고. 아벨 하나 때문에. 맞죠? 그러면 또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문제가 없고 계속 쓰고 계속 요긴하게 하고 편차도 없고 홈 원정이 똑같은데 경기력 자체들이, 그리고 점수 확 나고 저득점 경기도 할 줄 알고 좋은 투수도 있고 수아레즈라는 맞죠? 그래서 아벨 개판만 안 쳐도 개판 쳐도 뒤집을 수 있고 한꺼번에 한 방에 2.5 나올 수도 있는 게 필라기 때문에 1마 2마 쪽 많이 얘기했잖아, 똥배 받았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저득점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필라 위주로 찍는 게 낫겠죠. 프렌 갈 필요도 없죠, 이런 거는. 왜? 역배 가면 역배 가는 거니까, 이거는. 에트라고 에리는 좋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에리 2.1회를 봤었는데 에리가 이기긴 이겼어요. 오늘도 승패가 좋아 보진 않아요, 이 경기는. 뭘 가는 게 맞다? 뭘 가는 게 맞다? 그냥 오버만 보는 거예요. 어제도 오버 얘기하고 옆배는 이제 분석상에서 옆배를 봤는데 좋은 경기라고는 솔직히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굳이 가져갈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켈리가 나오고 세일이 나오는데 그나마 굳이 치면은 배당 큰 애리조나를 가면 되지. 애틀 저 배당에 이제 1위 팀에 많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43은 다른 거 찾는 게 이득이 1.5를 찾든지 아니면 1.3에서 1.38에서 나머지 배당 더 낮은 걸 찾는 게 낫지. 1.4가 되잖아, 반올림 하면은. 굳이 애틀 승에 메리트는 딱히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애틀 가끔 마행 가야 되는데 다른 경기들이 좋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랑 똑같고 아마 내일도 안 가지 않을까 싶어. 이 경기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그 템파는 저기 뭐야 초록 색깔 써놨지. 승하고 온다 가야겠죠. 맞죠? 신기한 팀이야. 브래들리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솔직히 투수 잘한다고 응원 못 하겠고. 그리고 이 조지엠 탁구장에서 경기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5할 승률 넘었어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쏠쏠하죠. 언더도 쓰고 역배도 쓰고 아니면 템포 혼자서 점수 내갖고 그렇게 되면서 언더 봤는데
7점 내서 좀 당황해서 그래갖고 오버 났는 적도 있었고 맞지? 템파베이 가면 되겠지. 또 9.5 줘놨네. 텍사스는 뭐가 문제예요? 타격점이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했을 때. 맞지? 그리고 텍사스가 이기면은 또 템파베이 점수가 높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건 타선 구성이나 이제 돈 안 쓰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더도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템파베이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득점 써놨죠. 저득점 진짜 잘 썼지 우리가 8.5, 9.5 때 그죠? 승도 쓰고 좋은 배낭의 승 아니면 역배 때도 좀 쓰고 왜냐면 전혀 기대가 없었던 팀이야 이 팀은 오번 시즌에 알겠지? 그래서 1.56까지 좀 떨어지긴 했던데 그래도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까지는 잘 안 주제. 1.6이나 하지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꼬아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텍사스 상황도 마찬가지고 템파는 다득점 컬러는 아니거든요. 저득점 컬러고 그래도 그래서 뭐 브래들리 다음에 바즈가 두 번째로 좋긴 하지만 엄청 좋은 투수는 아니고 지금 상태가 그냥 상황적인 게 템파가 이제 그 작은 구장에서 피홈런도 좀 적은 편이고 아니면 템파베이도 홈런을 많이 쳐가지고 막 오바를 많이 만들고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팀 상관없이 보여줬던 부분이라서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이 팀은. 그다음 시카고 화이트삭스하고 디트 안 갔죠. 열 안 받죠. 왜 굳이 갈 때만 가고 안 갔어요. 그저께는 이제 디트 승하고 마인 승하고 편안하게 해주긴 했지만 넣고 빼고도 잘해야죠. 이건 뭐 화이트삭스 볼 일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투수 설명할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디트 안 간다고 뭐 갈 게 없고 그런 건 아니야. 승은 해. 일반 승은 하고 일반 승이 뭐 그다지 엄청 똥배는 아니고 화이트삭스하고 콜라하고 결국 다 졌잖아. 장난질이고 뭐 이상할 것 같고 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진짜 재수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 그건 뭐야? 일반승. 그 이틀 전에는 일반승 가서 4.3 디트승 자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화이트삭스가 하는 거는 타격점이 나오거나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타격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없는데 뭘 할 거냐 말이야. 디트승 아니면 오반데 디트는 이제 끼워 넣기 세포를 끼워 넣기 용도로는 괜찮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디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멤버 데뷔했을 때 성적이 엄청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저 정도면은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 왜 멤버가 합당하게 부합이 되면은 이해를 더 하는데 그렇다고 디테 타자 딱딱딱딱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왜 1년 잘한다고 못 해버리면은 또 거짓말 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 세인트하고 캔자스 시티 배구 안 했습니다. 배구 늦게 하려고. 이건 그냥 언더만 볼게요. 시애틀하고 볼티. 자 이거 물어볼게. 오늘 스가노에서 갔거든. 맞지? 그다음 마인까지 했거든. 오늘 행콕이고 포비치야. 그럼 끝이야? 아니면은 지금 4연승 하고 있으니까 볼티 갈 수 있어? 없어요? 오늘 그 볼티 경기 보신 분 1이닝부터 박 터지는 경기를 했습니다. 난 조금 살아났다고 봐요. 반면에 시애틀은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애틀이 우리가 7점을 내고 애매하고 맨날은 못 가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행콕이 지난 경기가 누구였지? 잘 버텨주긴 했어. 샘프전이었나? 근데 확실히 맨날 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긴 해. 그냥 버티기용으로 콜렉도 그랬고 행콕도 그냥 버티기용 아마 웹인가 하여튼 잘하는 투수랑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뻗대가지고 시애틀에 가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볼티가 계속 역을 받을 거고 배낭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도 왜 못 가냐면은 다득점에 미네처럼 10점, 11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승리를 거두고 그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시애틀 계속하고 했던 구간도 있었어요. 시애틀 저도 내일 간다 이런 해갖고 시애틀 그 다음 날엔 또 이겼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갈 이유는 전혀 없고 포비치 공 자체는 좋아요. 탈삼진이 9.4 정도 찍혀 있으면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연승이 우연은 또 아니고 그리고 물론 화이트삭스한테도 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볼티는 그런 못하는 팀한테도 연승은 못했던 팀이야. 그래서 스가노가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일단 시애틀이 행콕이 나온다는 점 봤을 때는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볼티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볼티는 아니다 보니까 저득점 상향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언어반을 굳이
비추하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지? 그다음에 샘프하고 샌디 이거는 이제 배팅할 이유가 없지. 또 똑같은 거 갖고 또 똑같이 졌거든. 그리고 연장 가서 그래도 누가 유리해? 말 공격이 유리하잖아 샘프가. 맞죠? 그럼 뭐야? 샌디 승에 그냥 저득점만 보고 그냥 지켜만 볼게요. 이거 찍을 이유가 굳이 없어요. 근데 샌디도 잘한 것도 아니고 샘포도 잘한 것도 아니야. 샌디가 우리 첫 경기 가서 샌디 먹어주긴 했지만 옆에 먹어주긴 했지만은 운이 따라준 거지. 1점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샌디를 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 타격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죠. 병살치고 오늘도 족밥 싸움하고 앉아있고 그죠? 맞지? 그래서 샌디 승에 저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여러분이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이 경기는. 그다음 미네는 뭐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마인 갈 거냐 일반승 갈 거냐인데 그냥 마인승 가면 되고 초반에 아주 잠시 좋았다 그제 1점인 게 2대 0을 이기고 있다가 그냥 풍비박산 한이닝 조져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미네가 잘 가는 이유고 우리가 자주 찍는 이유잖아. 미네 안 찍을 이유 있나 없나. 근데 이제 마인 갈 거냐 일반승 갈 거냐 이거잖아. 맞지? 근데 오늘은 일반승만 찍었으면 좋겠어. 원정 경기긴 해. 근데 일반승만 해도 배당이 미네도 1.3 받고 1.4 잘 안 받아요 은근히. 그래서 뭐 승 안 갈 이유가 없잖아. 지금 2주째 지금 뭐 장주를 떠나서 결과대로 하고 있고 고점 찍고 있고 저득점해도 되는 팀이 애슬레틱은 이제 다득점 저득점은 안 되는 팀이잖아. 스프링스 한 명밖에 없다. 세베리노는 이제 못하니까 세베리노 스프링스 정도 얘기하는데 그럼 뭐야 오늘 경기에 답이 다 있었지. 한 번에 6점 7점 나오고 뭐 그냥 경기 터져버렸는데 니들 많이 하면 뭐 결국은 이제 뒷심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터져버려. 오늘 투수도 2회인가 3회밖에 안 됐는데 투수 또 바꿔버리더만은. 알겠지? 다저스하고 매치는 요것도 약간 우리의 샌디 샘퍼 같은 거죠. 갈 거냐 안 갈 거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 이제 저기 야구 끝났으니까 물고 마지막 경기거든. 다저스 갈 수 있어요. 오버 갈 수 있어요. 희한했잖아. 8점 첫 경기는 8점인데 8 내갖고 못 냈고 하는 차근데 근데 확실히 다저스 홈에서 언더 보기 쉽지 않다는 거 나왔고 오늘도 다저스가 오버를 내주면서 오버가 나는 맥스 번시 하면서 그렇게 오버 나는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투수는 곤솔린이 나오고 캐닝이 나와요. 캐닝이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저스가 매치한테 밀린 건 없어요. 항상 이런 식의 경기를 가져갔었어. 컷쇼도 가는데 형님들 이거 곤솔린 못 갈까요? 그리고 불펜도 오늘 얘기하네. 연투가 많아가지고 오늘 그 투수가 못 나왔잖아. 내일도 못 나올 거야. 캐닝 믿고 캐닝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캐닝이 다저스 에인절스 있었잖아요. 그죠? 다저스 전에 그렇게 인상 있는 얘도 데뷔한 지가 한참 된 선수 아니야?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없어요. 맞지? 컷쇼인데도 이랬는데 컷쇼보다 곤솔리는 완전 양호한 편. 왜냐면 오늘 컷쇼 처음 맞는 건 예상하고 간 거야. 그제? 그래서 저는 똑같이 다저스 승에 오버 보는데 오늘은 승을 선택을 할게요. 오케이 바리? 그저께는 오버 가서 올킬은 안 됐고 오늘 승 가서 됐고 언더는 안 봤어. 9.5라도. 결국 오버 나면서 다저스 승이 나왔던 그런 경기였었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고 느바는 이제 내일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 6월 5일이잖아. 그럼 6월 6일 거 분석되잖아. 그럼 1차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오늘 아니 표가 형님들아 이게 한 방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줄였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캡처하면은 되는데 밑에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칸을 좀 옮기고 좁히고 이래가지고 올렸어요. 자 배구하면 되겠죠? 배구하면 돼요 안 돼요? 배구하면 돼요 안 돼요 형님들? 배구는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 지금 몇 분 지체됐노? 내가 지금 배구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24분 그럼 좀 한 20분 써도 되겠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일본. 아까 그 형님 맞나? 온다더만 안 오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할 줄 아나? 콩아스 아레나가 니시다랑 결혼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본 배구의 특징이 뭐예요, 형님들? 일본 배구의 특징. 패기, 스피드, 수비, 상대 피말려서 죽이는 약간 그런 배구를 하는 게 일본 배구잖아요. 스피드 배구, 그 다음에
수비가 엄청 끈끈해서 발도 빠르고 그래갖고 이제 무한 랠리 시키면서 이기는 게 일본 배구잖아. 지금 이시카와 마유하고 와다 그리고 볼 수 있어. 뭐 일본 프로 배구 이거 V리그 볼 수 있거든. 돈 보고 결제하면은 당연히 나는 알고 있는 거야. 덴소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뭐 아란마레 컵대에서 봤던 그런 팀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다른 팀보다는 더 보기가 편해요. 지금 새로운 주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전형적으로 약간 첫 번째로 내세우는 어쨌든 탄탄한 수비예요. 그리고 아까 태국처럼 태국이 오늘 셧아웃을 당했는데 예상대로 사이즈적인 차이도 일본이 약점이긴 해요. 그걸 이제 빠른 발로 메우는 부분들이고 주포라고 볼 수 있는 코가스 아리나 은퇴해가지고 우로마스님 리더십이 추천 공백이 감사합니다. 생긴 거는 맞아요. 걔가 공격도 잘하지만은 김영영처럼 리더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터 세키나나미 요런 애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 얘가 상당히 빠른 볼에 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네덜란드 보기도 좀 그렇고 일본 보기도 그래요. 그냥 내가 뻔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본은 어쨌든 스쿼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우리가 뭐 올림픽 때도 잘했고 맞죠? 네이션 때도 잘했던 거 보았을 때 거기에서는 못 미쳐요. 1.47 받을 만큼 또 딱히 엄청 메리트가 느껴지는 경기는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들 브로커에 대한 부분들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고 점수를 핑퐁 될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많다고 봐요. 기준점이 낮아서 오버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배당 큰 거 가져가거나 네덜란드 프렌이 배당이 있으면 네덜란드 프렌 세트 한 가지라도 가져가는 게 맞아요. 별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 그런 것도 오버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덜란드 이제 여자 배구 대표팀은 리빌딩하고 그 경험하고 조화가 잘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터 라우라 디케마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데 결국 합류가 되었어요.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네덜란드의 경기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극적 타결돼서 디케마가 나온다는 게 역배도 볼 수 있고 오버 갈 수 있는데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네덜란드에는 이제 수익급 미들 브로커, 엘린 팀버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3명이나 보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이 빠른 블로커예요. 미들 브로커. 그러니까 속공도 잘하고 그런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 개싸움 되고 집중력이 높은 팀이 승을 할 가능성이 왜 일본도 강팀이지만 네덜란드도 10위권에 5위권에는 못 들어가도 10위권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10위권 안쪽에서 들어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테랑들이 2명 3명 들어왔다는 거. 일본은 완전 젊은 선수 위주로 그 일본 프로 배구에 있는 선수들 중에 유망주 위주로 약간 우리로 치면 약간 청대 뽑듯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또 사소한 경기고 별 차이가 없고 또이또이라 봐서 오버로 본다면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노련미가 좀 보유가 더 된 팀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차피 홈원정에 대한 부분은 강점이 없으니까 브라질에서 하고 중국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 하는 걸로 홍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저는 프렌이나 역배나 아니면 공통적인 오버 요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일본 정말 잘하던 요 기준에 봤을 때는 조금 못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래도 일본은 국제 경쟁력 확실히 있는 팀이긴 하다. 근데 이제 수비 끈질기고 해서 나는 이제 높이에서는 네덜란드 가져가고 경험에서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본은 누구랑 붙든 그렇게 상대 절개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세터들, 리베로들 이런 애들이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죠. 뭐 우리나라 치면 김혜랑 같은 임명옥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상대 수비 허물고 이런 부분들이죠. 발 느리게 하고 이제 빈 허점을 노린다든지. 그래서 오바라든지 그다음 네덜란드 역배라든지 프렌인데 가장 괜찮은 거는 기준 때문에는 아니고 오바 보낸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봤을 때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덜란드도 상당히 상타치인 꾸준하게 상타치인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높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일본이. 왜냐면 일본 미들브로커 중에서 이번에 공격이 좋은 선수는 나는 안 데려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12개 구단을 다 본다면 덴소하고 또 뭐 하여튼 다 있거든. 구로베하고 제가 한참 보거든요. 이거 들어와야 된다고 옛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일본에 지금 이 프로 선수들이 작년 이번 시즌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최근 또 파이널 어떻게 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배랑 프렌이랑 오버 보고 오버가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아까 그 어떤 형님이고 미국이 그래도 5강 안에 들어가는데 방장님 2.5가 웬 말인가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유가 있다 했어요. 그 지금 얘기해 준다 했죠. 그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 큰 이유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바꾸고 그다음 지금 미국도 제가 배구 리그가 창설됐다고 했었잖아. 미국 배구는 들어본 적 있잖아. 농구, 하키, 축구 이런 거는 축구는 그렇다 치고 그죠. 그래서 NCAA가 뭐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 농구, 프로농구, 대학 프로농구. 그러니까 대학 선수들의 이게 약간 기회의 장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받은 거야.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선수들 좀 나오고 은퇴는 안 했어. 은퇴는 안 했는데 이제 미국 기조 자체가 얘네들한테 경험을 다 주고 이제 약간 유망주 우리나라 치면 뭐 이우진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보자는 거야. 여자 이우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은 다 그냥 유망주고 그다음에 NCAA의 자국 리그에서 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최근 대표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일본 최강처럼 미국을 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국은 남자 배구, 여자 배구 다 잘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강국이니까 유망주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지. 능력은 있다는 소리예요. 조던 톰슨이라든지 그다음에 오구 보구라든지 이 버틀러라는 선수라든지 그다음 오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지명도 할 뻔했던 선수예요. 트라이아웃에서 여러분 이제 안 뽑혔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거 한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 프로도 아직 안 간 선수들 그리고 국제전에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선수를 가지고 국가대표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받았기 때문에 2.5를 받았는데 나는 그냥 역으로 찔러요. 왜? 미국이 다른 못하는 리그처럼 못하는 국가대표처럼 그랬으면 몰라도 항상 이 배구에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5%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아지지만 2.5%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탈리아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다음 VNL도 우승했고 2024년도.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에고누 최고의 공격수 파울 에고누 흑누나 다 있어요. 오모루이하고 신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있다고 했죠. 배구도. 농구 다 있어요. 얘네는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다 있어. 야구는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캄비랑 일레시아랑 번갈아 가면서 뛰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상타치라고 보면 돼. 터키도 4대 천왕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탈리아는 우승까지 하고 VNL까지 하고 금메달도 우승하니까 지금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다네시, 파르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들브로커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 거야. 스피드가 좀 빠른 유형이 있고 아니면 브로킹을 잘 잡아내는 형도 있고 그러니까 입맛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2.5를 받아놨죠. 다만 마연은 못 간다는 거야. 지금 폴란드도 마연 가고 터키도 마연 갔죠. 근데 왜 못 간다고 했어? 미국도 이 유망주들이 곧 국대 될 선수들이야. 약간 이거지 청대랑 국가대표랑 붙는 거지. 그래서 나는 프렌 딸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연습 경기 이런 것들도 한단 말이야. 네이션 배구 들어오기 전에. 근데 결과를 낸 게 있어. 한 세트씩은 꼭 따요. 맞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방향 터키보다 제일 최고가 이탈리아인데. 근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게 또 안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미국 프렌을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력이 약해요. 조직력이. 딴 거는 다 상타치고 개인 능력이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태리아 리가 A 여자 배구가 VTV를 결제를 하면 이거 뭐 결제하는 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결제를 하면 이탈리아 여자 배구 남자 배구가 있어요. 눌러봐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거 보면 조직력이 좀 많이 없는 배구들을 하더라고 이번 시즌에 볼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눌리면 리가 A 우먼도 있고요. 리가 A
맨도 있어요. 물론 그 이탈리아는 무조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맞죠? 근데 이제 조직력에 대해서는 좀 결여가 되는 부분도 좀 많다 보니까 미스가 좀 많아요. 굳이 무리하게 서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최고의 팀인데 빈 허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다는 거야. 강팀인데 초강팀인데 알겠지? 그래서 저는 포랜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마냥 젊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노련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형님들 잘 생각해 봐봐. 미국이 잘할 때는 세계 3위였어. 그 팀의 유망주들은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있다고 했잖아. 그 선수들이 이제 그냥 장이라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2.5를 그냥 이탈리아가 쉽게 하겠다. 그거는 일단 못 간다는 거죠, 저는. 알겠지? 못하는 나라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기대가 없죠. 1군 안 쓴다고 하니까. 맞지? 근데 얘네는 이제 곧 미국 국대들이 몇 명은 될 거 아니야, 최소한이 유망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유럽 배구에서 스카우트 한 친구들도 있는데 NCAA에서 왜 유럽 배구도 상타치 리그잖아. 미국이 상타치 리그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우진 뽑아가듯이 뽑아간다고요. 알겠지? 요 몇 명 있어요. 저기 뭐 누구야? 오구보구라든지 이런 애들은 거기 갈 뻔했던 그런 투수래.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미니카하고 오늘 저기 세르비아. 요것도 재밌는 경기죠. 아 입이 너무 아픈데.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진짜 작년에 10위 했고요. 그다음 3승 9패 생각보다는 성적을 잘 못 냈어요. 근데 그 3승 9패 중에 3승을 한 팀이 어디게요? 세르비아예요. 상승 정말 싫어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홈 얘기도 하고 원정 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희한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명단 변화는 크지 않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카스티오라는 최고의 리베로가 없고 신의 리베로를 써야 되는 게 좀 오게 튀긴 하지만 어쨌든 브라질이든 도미니카든 쿠바든 요런 나라들은 어차피 공격력과 탄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분위기 흑형들 특유의 그 흐름 타는 거 있잖아. 남배도 마찬가지 여배도 마찬가지고 서브에서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당연히 리베로가 좋은 리베로가 있는 건 중요하죠. 근데 도미니카 컬러 자체는 그런 컬러가 아니고 그리고 이 누구야 세르비아랑 붙었을 때는 그런 거 강점을 안 가져가도 충분히 많이 이겼다는 거죠. 3번이나 이겼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벨 페냐라든지 그다음 피 마르티네즈나 이런 선수들 그대로 나올 거고 그냥 몰빵 못 막아요 얘네. 저기 갈리아하고 마르티네즈 못 막아요. 그냥 골드 공격수에 짬이 좀 된다 이 말이에요. 국내 자국만 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흐름 타면 걷잡을 수가 없는 팀이야. 그리고 오늘 185 잡아놨죠. 저는 일단 국내 배구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85 있으면 뭐 먼저 물어보대. 너는 하나야. 후보 행님 내가 뭐 먼저 물어보대. 저득점 여부 물어보거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세르비아가 강점을 그게 비비면서 간 게 아니에요. 3대1이에요. 3대1. 그게 많아요. 연습전도 마찬가지. 우리는 배팅이 안 되지만 신선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남자 배구, 여자 배구 그런 거 잘 없죠. 이제야 조금씩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세르비아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보스코비치가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정상 컨디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 명단에는 없어요. 이거 엄청 커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이제 부키리치가 여기 있습니다. 젤레노비치하고 알겠죠? 부키는 뭐 여러분이 상태 알 거니까 부키리치가 나온다고요. 부키리치가 아마 추측 멤버 주포일 거야 이번에. 보스코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근데 VNL에는 자주 나왔던 이제 우젤락하고 밀레노코비치는 나올 거야. 얼굴 보면 알아. 근데 이제 지난 이제 삼성 9패한 게 뭐냐 공격력이 보스코비치만 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부키리치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정관장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야. 정관장에는 니도 하고 내도 하고 메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야. 간단하게 뭐 표승주도 하고 여기는 부키 혼자서 거의 다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인가. 보스코비치가 없고 이제 첫 번째 주포로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공격력 그다음에 이제 좀
단순한 공격들, 패턴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승에서도 일단 도미니카가 자주 붙는 것도 아니죠. 근데 3번 다 이긴 거라. 그 다음에 뭐 그때 리베로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서브 에이스 또 계속 꼬라박으면서 세르비아는 이제 분위기 반전 못 시키고 이렇게 이긴 게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득점도 볼 수 있고 도미니카 프랜승도 볼 수 있고 역배도 볼 수 있지만 네덜란드는 이제 프랜 좀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고 도미니카 갈 거면 그냥 역배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게 도미니카가 많아요. 방금 흐름을 타지 못하면 못 떠나요. 근데 도미니카하고 세르비아면 항상 도미니카 쪽으로 유리하게 좀 가기는 해. 경기들이 작년 VNL을 보면은 알겠지.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도미니카는 기본기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흐름 갖고 흑형 그 특유의 그 약간 탄력 갖고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몰라도 기본기는 유럽 팀이 강하겠죠. 그래서 뭐 접전 봐서 뭐 일본처럼 저렇게 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팀이 이겨도 3대1 가능성이 나오고 언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저득점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지? 그 다음 체코하고 브라질.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피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리아 프렌, 체코 프렌, 한국 프렌이야. 독일 저거 받고는 갈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한국 프렌 가고 130점 가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한국의 선수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김다은이라는 제일 고참이 강소희예요. 박정아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소희 밑이면 소희가 97년생이거든. 그 밑으로면 여러분 대강 아시죠? V리그 보시면 경험 먹이고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전에는 김영현과 양효진과 요런 거 가지고 재미를 봤다는 거고. 그럼 박정은 만약 국대 간다 하더라도 박정은가 고참으로서 역할을 김연경이 정말 대단한 선수긴 하지만 거기 못 미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에 저걸 안 간다는 이야기야. 한국 프로는 당연히 추천 안 해주지, 그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하고 체코는 체코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실력은 떨어져. 당연히 브라질 1강이지. 근데 오늘 브라질 2.5 만승이 좋아 보지가 않아요. 왜? 부상자가 너무 많고, 우리가 원래 보던 브라질의 이 가비도 있고 요런 뉘앙스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굳이 안 가고 싶어요. 왜? 그 전에 갈 거면 중국 마인도 있고 마인 괜찮은 경기들을 이미 다 말을 해버렸는 걸. 그리고 케냐다는 못하는데 2.5 받은 거는 너무 에바다. 이거 1.5 줘도 돼요. 불가리아가 오히려 더 잘해요. VNL을 봤을 때 불가리아도 뭐 더 내세울 거는 없어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근데 케냐다는 너무 과하게 똥배를 주고 2.5를 준 거는 갈만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불가리아가 작년에 뭐 뛰어나고 설명은 안 하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케냐다가 배구가 지금 그 수준도 아니고 그 멤버들 선수들도 안 데려와갖고 배당 있어야 돼요, 이거는. 불가리아보단 케냐다가 멤버는 나은데 이렇게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프렌 물어야 돼. 알겠지? 1.5 줘야 돼, 이거. 내일 보면은 야 이거 왜 2.5 주냐 이런 얘기 나올걸?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어쨌든 네덜란드 경기, 미국 경기, 도미니카 경기, 그 다음에 불가리아 경기, 여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브라질이나 독일은 배당도 후지고요. 그래서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 조합 잡고 챙길 건 챙기고 나머지는 요새 지금 배당 좋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계하러 올 수도 있어요. 12시에. 오케이? 방금 원래 유로바스켓하고 요새 좀 안 했지만은 뭐 거의 뭐 올라했다. 안 자고 내일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방금 같이 응원합시다 하고 추억 보내고 했다. 요새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바둑 TV 틀고 라스 틀고 새벽에 노래 잔잔한 거 틀면서 하고 그랬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결과 내고 DB 자고 재밌었는데 매년 유로 바스켓도 그렇고 뭐 WBC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보통 새벽에 하잖아, 그지? 5시나 뭐 주말에는 이제 같이 밤새기도 하고 그랬지. 요새는 입중계 좀 안 해서 그렇지, 알겠지? 그래서 운동 갔다 와서 또 볼 겁니다. 그럼 내일 것도 준비하고 됐습니까? 그 44분 했으면 짧게 그래도 그나마 짧게 한 편이네요. 설명할 거 하고.